여러분, 쌀을 올바르게 보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풍수적으로나 건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쌀을 잘못 보관하게 되면 가난이 찾아올 수 있으며 현대 학계에서는 쌀이 발암 물질로 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쌀이 건강을 해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쌀을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과 풍수적으로 적절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시고 많은 소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최고의 풍수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쌀은 우리 민족에게는 주식입니다. 하여 쌀을 잘못 보관하는 것을 풍수적으로는 정말 나쁘게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과거 우리 조상님들 역시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여기셨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여 식복이니 무슨 복이니 해가면서 우리가 먹는 것에 관해 그렇게나 말을 많이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부잣집에서는 쌀을 보관하기 위한 전용 냉장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하여 이제 알려드리는 대로 꼭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은 풍수적으로든 건강적으로든 해가 전혀 없으며 또한 식복이라는 운 역시 잘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습기가 많은 곳은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습기가 많은 곳은 무조건 쌀이 묵묵해지기에 이것이 뭉쳐지게 되고 또 이것은 변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 절대 욕실이나 주방 싱크대 그리고 다용도실 같은 곳에 쌀을 보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욕실에 쌀을 보관하시는 분들이야 없겠지만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무조건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세요. 하여 과거 고택들의 쌀창고에 가보면 무조건 이곳은 건조하게 만들고 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으로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싱크대볼 아래에 하부장 그리고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는 다용도실과 같은 곳은 무조건 피하시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열기가 과하게 나는 곳도 꼭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쌀에서 발암 물질이 생성된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쌀이 약간 익은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러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쌀 절대 냉장고 옆에 두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방 화구 근처에도 두시면 안 되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어느 식재료가 그렇지 않겠습니까만 열기가 많고 습기가 많은 곳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냉장고의 뒤편은 의외로 아주 뜨겁습니다. 물론 아주 좋은 내용 냉장고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구식 냉장고의 경우 이곳의 온도는 사실 정말 뜨거우며 웬만한 식재료는 익히기에 충분하다고 합니다. 하여 냉장고에요. 특히 냉장고 뒤편과 같은 곳에는 절대 쌀 보관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쌀은 한꺼번에 보관하지 마시고 나누어서 보관을 하세요. 여러분, 어디에 두시든 쌀이 많아 보여서 나쁠 이유는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또 정말 많아서 나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내는 풍수적으로 재물을 상징하는 것이며 불을 상징하는 것이라 부가 불을 부른다는 개념에서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굳이 이런 이유가 아니라도 쌀은 항상 나누어서 보관하시는 좋습니다. 쌀을 한꺼번에 쌓아두고 보관을 하시게 되면 아래의 것은 변형이 되어 이 쌀로 밥을 하게 되면 누룩 냄새가 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관하시려면 비닐팩이나 플라스틱 통 같은 곳에 나누어서 잘 담아서 보관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거예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요것만 제외하면 특별한 제약은 없으니 싱크대 3부장이나 하부장 외에 서랍장 같은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다만 싱크대에 볼이 있는 그곳 하부장만은 무조건 피하시도록 하십시오. 네 번째로, 김치 냉장고에 보관을 하셔도 좋고 그냥 냉장고에 보관을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자들은 쌀을 보관하는 전용 냉장고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보통 가정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고 하여 일반적으로 쌀은 김치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면 좋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진공으로 포장을 하여 비닐이나 팩, 또 플라스틱 통 같은 곳에 넣어서 보관을 하시면 좋겠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김치 냉장고가 없으시다면 일반 냉장고에 보관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일반 냉장고는 습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플라스틱 통에 잘 넣어서 보관을 하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제가 몇 장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풍수적으로든 위생적으로든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쌀은 무조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을 하십시오. 물론 이는 김치 냉장고나 일반 냉장고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쌀 포대째로 보관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절대적으로 바람이 원활하고 또 시원함이 잘 유지되는 곳을 찾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쌀의 습기를 막아 쌀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고 또 혹시 생길 수 있는 쌀벌레나 쌀의 미생물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쌀에 쌀벌레가 생긴다는 것은 풍수적으로 아주 해로운 것이며 과거 우리 고택에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쌀 창고는 바람이 잘 들이치는 곳에 양쪽으로 창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딸은 항상 항아리에 보관을 하였었죠. 꼭 집안에서 바람이 가장 잘 통하고 서늘한 곳을 찾아 이곳에 쌀을 보관하시도록 하세요. 여섯 번째로, 여러분 절대 눈에 보이는 곳에 쌀을 두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풍수에서 쌀은 돈과 채물 그리고 번영운을 판단하는 것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게 되면 돈은 도망가게 된다는 것이 우리 전통의 생각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겸손과 절제 겸양을 덕으로 알고 생활한 우리 조상님들의 의식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맞습니다. 풍수에서 돈이나 귀금속을 보관하는 곳은 보이지 않는 딱 한 곳에, 그리고 가장 깊숙한 침실에 보관을 하여야 한다고 하듯이 이 쌀 역시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보안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돈으로 인한 고통이나 고민이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 맞습니다. 쌀이든 재물이든 항상 돈과 관계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소중한 곳에, 그리고 한 곳에 보관을 잘 하시도록 하세요. 이것이 돈이 돈을 부른다는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번영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풍수적으로 말이죠. 일곱 번째로, 버려져야 하는 것들 근처에 쌀을 절대 두지 마세요. 여러분, 간혹 다용도실이나 주방 하부장 근처에 버려야 할 쓰레기를 담은 쓰레기 봉투를 두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맞습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버리시려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주방에 쓰레기통을 두시는 분들도 있으며 다용도실에 대형 쓰레기통을 두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절대 이 근처에 쌀을 보관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버려져야 할 것과 소중히 보관을 해야 할 것에 관한 경계는 아주 엄격합니다. 하여 과거에도 아주 못 사는 집이라도 농기구나 그에 잡다한 것을 보관하는 방에 쌀을 보관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었던 것이 맞습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보관할 줄 모르는 집에 절대 번영이나 부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풍수학에서의 생각이고 또 사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소중하게 잘 보관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의 부도 행복도 번영도 잘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은 쌀을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어서 이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